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초가집 쌀 선별을 예로 들었고 그러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일의 양으로 표시해 보았다. 앞에서 순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순소득은 여전히 재산 형성의 핵심 요인이 된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순소득을 다룬 뒤 재산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죠. 마찬가지로 해봐야 되겠죠. 근본 원리는 바뀐 게 없겠죠. 앞에서 얘기했죠. 바뀐 부분만 살펴보자.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라.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점이겠죠. 초가집 쌀 선별을 예로 들었으니까 비교 차원에서 똑같은 예로 설명하는 게 낫겠죠. 또 대상을 바꾸면 또 이것저것 따져보아야 되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의 양 역시 화폐로 표시될 수 있다. 직업별로 다양한 일이 있고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일에 대한 가격은 제각각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일의 가격이 모두 같다고 가정하고 1시간의 일은 1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앞에서 초가집 한 채 짓는데 200시간 일해야 하고 쌀 한 가마니 생산하는데 100시간 일해야 하고 300암필 얻는데 50시간 일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경우 초가집 한 채는 200만원이 되고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00만원이 되고 300암필 가격은 50만원이 된다. 재산을 측정하는 수단이 바뀐다고 하여 그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이 없던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나 집단의 재산의 크기가 0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순간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화폐로 측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앞에서 이제 시간을 음매했는데 일을 화폐로 바꿀 수 있죠. 실제로 일을 거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활동을 거래하는 사람. 가격이 있으니까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 현 시대에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언급한 대로 일의 양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일의 양에 가격이 있고 일의 양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의 양이죠. 가격으로 매겨지는 것은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요. 몇 가지만 거래돼요. 그런 곳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일을 잘 아니까 일에 따라 가격을 매기겠죠. 상품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사람들은 이제 모르게 되죠. 그래요. 뭐 다양한 대상이 있죠. 뭐 다양한 종류, 뭐 아무거나 하면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한국에서 스마트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만드는데 어느 정도 일이 필요하냐 아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구매하게 되면 그때는 일의 양으로 당연히 결정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한국과 같이 이제 화폐가 막 유통되게 되는 시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생기려고 하는 시점, 조금 발전하려는 시점, 시장에 옛날 때부터 있었겠지만 그때는 일회양으로 거래됐겠죠. 서로 다 자기가 생산하니까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일회양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시대가 바뀐다 해서 재산이 0으로 시작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은 다 있죠. 원래부터. 한국에서는 화폐가 유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널리 유통된 게. 쌀이 중심이 됐고 뭐 쌀로 주로 계산했겠죠. 쌀이 좀 화폐 역할도 하긴 했죠. 그래요. 급여를 쌀로 받기도 하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한국인들은 언제부터 화폐로 측정하게 됐냐는 거예요. 지금 다 화폐로 측정하잖아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쌀로 측정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화폐로 측정하고 있더라. 재산이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화폐로 매기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 어떤 시대 저런 시대에 하면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측정 방식이 화폐로 바뀌었을 따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부터 있던 자산에. 시장 지배 시대에 이르면 화폐 얻는 일을 소득 얻는 일로 누구나 인식하지만 화폐의 대부분은 일하는 수단이나 소비 대상으로 바뀐다. 그렇죠. 화폐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죠. 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한국인들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재산으로. 재산의 대부분이 뭔가요? 부동산이죠. 그래요. 대부분 뭐 부동산 하나 달랑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보통 대출을 받아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일하는 수단이나 소비 대상을 화폐로 측정하여야 재산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당연하죠.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가야죠. 앞에서 사용기간과 성능이 있는 대상의 재산 크기를 측정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달라진 점을 보자는 거죠.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초과집이 있는데 초과집의 재산 가치는 300시간의 일로 측정된다고 하자 1년을 사용하면 100시간의 일이 사용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고 초과집의 재산 가치는 200시간의 일로 계산될 수 있다. 또다시 1년을 사용하면 100시간의 일이 사용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고 초과집의 재산 가치는 100시간의 일로 계산할 수 있다. 또다시 1년을 사용하면 100시간의 일이 사용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고 초과집 재산 가치는 0시간의 일로 계산되어 없는 재산이 된다. 계속 뭐 쌀이나 시간으로 측정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화폐가 유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1시간의 일은 1만원이라고 가정하였으니 시간을 화폐로 표시하면 나머지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앞에서 얘기했죠. 1시간의 일을 1만원으로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시간에 1만원이니까 100시간은 뭐가 되나요? 100만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렇게 처음에 이제 어느 순간 쌀이나 시간으로 매기다가 화폐로 표시해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처음 바뀌는 시기에는 어떤 사람은 뭐 쌀로 계산하고 어떤 사람은 화폐로 계산하다가 이제 대세가 화폐로 다 계산하는 걸로 스스로 바뀌었겠죠.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초과집이 있는데 초과집 재산 가치는 300시간에 일해서 300만원이 된다. 300시간에 일해서 300만원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1년을 사용하면 100시간의 일이 사용된 것으로 계산하였지만 이제는 100만원이 없어진 것이 되고 초과집의 재산 가치는 200만원으로 계산된다. 또다시 1년을 사용하면 100만원이 없어진 것이 되고 초과집의 재산 가치는 100만원으로 계산될 수 있다. 또다시 1년을 사용하면 100만원이 없어진 것이 되고 초과집 재산 가치는 0원으로 계산된다. 현 시대 사람들은 뭐라 하나요? 사람들이 돈만 밝힌다면서 탐욕적인 시대다, 타락한 시대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쌀로 측정하는 시대에서는 쌀을 밝힐 거 아니에요. 쌀과 같은 곡물. 뭐 밀로 거래될 수도 있고 또 금으로 계산될 수도 있고 은으로 계산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화폐를 밝히면 타락한
탐욕이 심하고 타락한 시대고, 탐욕으로 가득 찬 타락한 시대고, 쌀이나 금을 밝히면 건전한 시대냐는 거예요. 현 시대는 타락했다면서.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현 시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과거 시대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죠. 과거보다 못 살게 되었다, 타락했다. 근데 과거에 비하면 어떤가요? 현 시대가 훨씬 도덕적이죠.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신분제도가 있었죠.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까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먹고, 도덕적인 사회냐는 거예요. 조선도 그랬죠. 신분제도가 있고, 자녀들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못 견뎌서 자녀들 팔아먹고, 관리들이 수탈하고, 폭동 일어나고, 그런 사회를 이제 그런 사회와 지금 비교하면 어떤가요? 훨씬 낫죠. 조선처럼 관리가 불러가지고 패면서 돈나라 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농경사회로 돌아가면 어떤 사회가 될까? 굶주림에 시달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공동생산, 공동소비하면서 회피하게 되냐는 거예요. 뛰어놀겠냐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나가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서로 농사 짓고 이러면 신분제도도 절로 생길 것이고, 개돼지처럼 되는 거죠. 근데 북한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북한을 보라는 거예요. 특정 집단이 모든 그래요, 재산을 좌지우지하면서 개돼지처럼 다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바뀐 건 없죠. 앞에서는 일로 측정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로 측정되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화폐로만 바뀌더라. 똑같더라. 여기까지는. 앞에서 사용기간과 성능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측정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또 그 성능이 있는 것도 계산 방법이 다르다 했죠. 처음의 조건과 같은데 1년 뒤에 집이 낡다 보니 사는 조건이 악화되었다고 가정하자. 즉 초과점의 성능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가정하자. 처음의 조건을 1이라고 가정하면 절반으로 감소했으니 악화된 조건을 0.5로 계산할 수 있다. 그 경우 1년이 지나면 초과점은 200시간의 1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성능이 반영된 100시간의 1로 계산된다. 그럼 시간으로 계산했으니까 화폐 단위로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원이면 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르양으로 화폐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뒤 성능이 반영된 초과점은 100시간을 일해서 100만원으로 측정될 따릅니다. 간단하죠. 핵심 원리 방식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기간과 성능이 반영된 재산 측정 수식은 처음 투입되는 대상만 바뀔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처음에 계산할 때 처음 투입된 일의양에다가 곱한다 했죠. 사용기간분의 잠정기간 곱하기 성능.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만 바뀌나요? 처음 투입된 화표의 양, 이것만 바뀌잖아요. 일의 양에서 화표의 양. 똑같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점만 보면 안 된다 했죠. 차이점을 봐야 된다 했죠. 그래서 차이점을 다뤄봐야 되겠죠. 그런데 화표의 가치는 바뀔 수 있다. 살펴봤죠. 계속 얘기했죠. 시대별로는 비교가 불가능해져 버리더라. 또 한번 언급하는 거죠. 잊어버렸을까봐. 갑자기 물가가 20% 올라 300만원에 거래되던 초가집이 360만원에 거래된다고 가정하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하냐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겠죠. 300만원에 거래되던 게 360만원에 거래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고 가격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사용한 초가집 가격은 100만원에 1.1을 곱해야 하니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곱하기 물가지수 곱해주는 거죠. 1.1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면 360만원에서 거래하면 되죠. 360만원에서 1년을 사용했으니까 120만원이 없어졌으니까 240만원이잖아요. 성능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120만원. 그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계산하고 1.1을 곱하나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보나 뭐 똑같은 거죠. 360만원을 바꿔서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가지수를 이렇게 두 번째 한 건 물가지수를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하는 거죠. 나누면 물가지수는 없어지고 물가지수 분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물가지수는 국가와 같은 큰 집단의 재산을 측정할 때나 사용하는 것이고 개인이나 가족과 소집단의 재산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수많은 종류 일하는 수단이나 소비 대상의 가격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다 다르게 반영되니까. 물가가 평균적으로 100% 오르더라도 어떤 것은 50%만 오르지만 어떤 것은 200% 오를 수도 있다. 196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짜장면 가격은 300배 올랐지만 쌀 가격은 106배 올랐다. 따라서 물가지수 대신 각각의 대상의 상품 가격 변동률을 곱하면 된다. 그렇죠. 핵심이 되는 재산, 큰 덩어리 있는 재산은 각각 곱해야 되지 물가지수 곱하면 안 되겠죠. 물가지수 대신에 뭘 사용하나? 상품 가격 변동률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이렇게 저마다 평균적으로 100% 오르더라도 저마다 다 다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하락하더라도 다 저마다 다르게 하락하겠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한 거죠. 그 예전에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별 상품 가격 변동률은 요걸 쓰면 끝나는 거지만 이거는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거 대신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상품 가격 변동률은 물가지수를 포함할 수 있죠. 개별 상품 가격 변동률이 이제 물가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데 그 무슨 소리냐? 다른 요인이 있냐? 상품 가격 변동률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가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예전 핸드폰 예를 들었죠. 성능, 생산성이 상승하여 비용이 급감하면 다른 상품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그 가격만 또 변동할 수 있잖아요. 상품 가격 변동률을 쓰면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요. 이 상품 가격 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명품 가방이 처음에 200만원 거래야 되는데 인기가 많아서 500만원에 거래될 수도 있잖아요. 생산성 증가는 하락하는 경우이고, 인기 끄는 거는 또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 그래요. 물가 하락은 또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 상품 가격 변동률이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죠. 근데 요거 하나만 하면 재산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큰 집단 전체 재산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소집단이나 개인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물가지수 대신에 쓰면 된다. 근데 상품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또 다른 연구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